안녕하십니까.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1: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싱크풀 투자자문사의 이준구 자문역입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 오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상승이 추세적인 상승 전환인지 아니면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SK바이오팜의 금일 하락이 짧은 조정으로 마무리가 기대되는 이유와 최근 주가의 빠른 상승에 따른 이 목표가를 상향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코스피 지수의 저점 확인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면요. 최근 상승폭의 3분의 1 수준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에요. 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 의미 있는 신호로 판단이 되죠. 다만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인지는 20일 이동평균선 돌파와 안착 확인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주말 방송을 통해서 이번 종합지수에 지지되는 최근 상승한 1140포인트의 3분의 1 조정이면 3850, 절반 수준까지 조정을 받으면 3650선에서 그 사이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간적으로 짧으면 3주, 기간은 길면은 3개월 조정 받는데 우리가 이번 3850포인트가 3주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걸로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 전환이 되면은 그 신호를 우리가 어디서 판단을 해야 될까 말씀드렸죠. 20일 이동평균선의 재돌파와 안착을 확인해달라.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단기로만 시장에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 안착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안착이라는 것은요, 21선 돌파하고 그리고 돌파한 후에 조정을 받을 때 이제는 21선이 저항선이 아닌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재상승으로 전환되는 발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착 여부 확인입니다.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어제와 조금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은 시장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은 좀 다르죠. 반도체가 강세고 바이오가 숨 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 이유는 오른쪽에 미국 증시 반도체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 상승한 반면에 제약 바이오 지수인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는 0.6% 강보합으로 그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측 하단이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인데, 자, 이것이 꺾인 모습 같지는 않죠. 그렇죠? 단순히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완급 조절 차원이다. 왜? 바이오가요, 꺾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뒤에 가서도 SK 바이오팜에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은 금리 인하 우리 시간으로 12월 12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결정나죠. 가까운 시일 안에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것이 금리 하던 안 하던 기대감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호재성 재료를 앞두고 조정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은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는 단기 상승에 따른 완급 조절 이후 재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우리가 바이오는 최근에 계속적인 비중 확대를 해왔죠.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대형주는 이 두 종목, 그리고 중소형 종목으로는 한올 바이오 파마, 그리고 큐로셀, 이 두 종목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우측 상단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우리 종합지수와 마찬가지로 좀 21선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반도체 포함 IT 섹터는요, 뭐 연말 내년 계속적으로 지수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절대 강자가 바로 반도체다. 단순히 많이 올라와서 거기에 따른 숨고르기로 뭐 짧으면 한 달, 길면은 3, 4개월 정도죠. 그 정도 받는 정도지 뭐 추세적인 이탈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 반도체가 쉴 때 조정을 받을 때 틈새로 바이오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원전 뭐 이런 것들이 2인자 역할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든지 뭐 지주증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강자는 반도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은 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포트에 포함을 시켜달라.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 소재주인 SNS텍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바닥은 형성되는 모습이 있죠. 장비주의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후공종의 두산테스나, 그리고 후공종에 하나 더 넣으면은 네페스가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회사 네페스 라이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극복이 되고 또 후계자 과정도 끝났다 그랬죠. 중소기업에서는 후계자 그것이 승계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 마무리됐고 또 부정적인 요인이 지금 해소되고 있고 네페스 한번 살펴보고 부품 쪽에서는 월덱스도 많이 빠졌죠. 조금 빠르게 부품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하나 머트리얼즈. 한번 차트 모양들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이제 21선 돌파를 하고 요번에 조정을 받을 때 21선을 안 깨고 지지 삼아서 재상승 전환되면은 얘는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상승폭이 크고 좀 조정이 아직 짧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행보 박스권 장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자, SK하이닉스는 아직 21선 밑에 있죠.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네페스가 고점 대비해서 안 빠져요. 안 빠진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상당히 강하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후계자 승계 작업이 거의 됐고 또 자회사 네페스 라이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 그것이 해소 국면이고 그러면 좋은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머트리얼즈 부품이죠. 자, 월덱스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월덱스는 실적 발표하면서 부진하게 나오면서 한번 크게 일대했지만 뭐 가격적으로는 뭐 더 빠질 건 없어도 또 시간은 필요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 머트리얼즈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SNS텍,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두산테스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종별로 한 종목씩 선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피스처럼 안 빠진 종목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는 안 빠진 종목도 봐야겠지만 지금 최근에 지수 조정과 반도체 조정으로 인해서 고점 대비해서 한 20-30% 빠진 종목,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같이 우리가 봐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저는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바이오 중에 SK바이오팜, 우리가 최근에 비중을 가장 크게 늘렸던 그런 종목이죠. 자, 오늘 하락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너무 강했죠. 거래량도 좀 크게 터지고. 근데 이번 조정이 짧은 조정으로 마무리가 기대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전일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로 좀 쉬어간다. 완급 조절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요. 자, 최근에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난달에 SK바이오팜의
영업이익을 말씀드릴 때요. 올해 1750억, 그리고 그 전에 방송할 때 1718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니까요. 2113억. 상당히 좋아졌죠. 내년에는 3261억. 무슨 생각나십니까? 우리 이수장 증권TV에서 조선주 강수했던 삼성중공업. 우리가 방송 통할 때마다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향된다 그랬죠. 그리고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실적 전망치가 뭐 전년 대비해서 1000%, 10배가 좋아졌다 해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면은 주가는 한번 오르고 선반영되고 하락하게 돼 있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SK바이오팜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망치가 상향된다. 그러면 주가가 한번 반영돼서 크게 올랐다가 이제는 빠져야 되는데 조금 조정받다 보니까 또 전망치가 더 좋아져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추세적인 상승이 결국은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SK바이오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죠. 지금 달러당 1466원이고 뭐 좀 1500원 돌파하니 많이,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니 많이, 막 그런 얘기 나와요. 자, 환율 상승하면은 3분기 매출이 SK바이오팜의 1917억이었습니다. 이 중에 미국 매출이 1720억, 거의 90%가 미국에서 나온다. 달러로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300원대와 지금 1460원이면은 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10%가 더 이득이죠. 옛날에는 1달러 갖고 오면 1300원인데 지금은 1466원입니다. 그렇죠? 10%가 그냥 앉아서 버는 겁니까? 당연히 환율 수혜로 받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이 12월 11일 두 번째 목요일 오전에 미국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난다.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면서 주가도 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까운 시일에 호재성 재료가 기다린다 하면은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짧게 마무리된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또한요. 미국 시장에서 처방전, 엑스코프리에 대한 처방전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여기에 이 적응증 환자들에 대한 시장이 크게 확대됩니다. 지금은 성인들의 부분 발작막인데, 이제는 성인들의 전신 발작이라든지 소화, 용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 우리 중국, 아시아 시장 진출하죠. 또 식약 파이프 라인이 가셔야 돼. 이러한 이유로 SK바이오팜은 실적을 뒷받침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누가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주가는 단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0월 20일 이후 한 15조 넘게 팔았다가 그제 샀으니까 조금 줄어들었겠지만 15조 가까운 매도를 보였는데, 이 SK바이오팜은 10월 20일 이후 개인들이 150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140만 주, 매수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요. 기간이 12만 주 매수. 상당히 큰 폭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짧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목표가 우리가 15만 원을 제시해 드렸죠. 근데 너무 빠르게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것이 이제 목표가를 더 상향해야 될지. 우리가 왜 목표가 15만 원 얘기했습니까? 지난 10월 달서부터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대형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한 50%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현대차가 단숨에 39% 올라가고, LG에너지솔루션이 54% 올라가고, S오일이 55%, 한국전력도 45% 넘게 올랐죠. 그래서 평균 50% 잡으면은 얘가 최근에
10만 원 초반대서부터 올랐기 때문에 50% 잡으면 15만 원. 단순 계산해도 15만 원이 가능하다. 근데 주가가 어제 14만 3,700원까지, 아니 오늘이죠. 14만 3,700원이니까 이제 15만 원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거를 과연 목표가를 상향을 해야 되느냐? 그죠? 그거는 우리가 두 가지, 지금까지는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느냐, 그 여부 하나 하고요. 이번 조정이 강한 지지대에서 끝나느냐. 우리가 지난번 11월 초순에 3분기 실적 호실적으로 윗꼬리를 길게 달아줬을 때 이 가격대를 재돌파하면은 추세적으로 빠르게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 좀 더 빠르게 그 가격대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 의미 있는 지지대를 지지를 해주면은 짧게 조정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목표가도 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힘이 강함을 말을 해주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SK바이오팜의 10분봉 모습이죠. 어제 대량 거래가 많이 터졌던 가격대가 13만 4천 원대에서 이 13만 한 7천 원 정도 사이니까 그 중간 14만 4,500원과 13만 6,500원의 강력한 지지대가 형성되고 오늘 저점이 얼마입니까? 13만 6,800원. 그죠? 그거보다 살짝 깨도 그래서 13만 5천 원까지 한번 내려와도 그리고 지지해주고 상승이 되면은 조정이 짧고 목표가도 15만 원이 아니라 더 높게 봐야 된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짧은 조정으로 끝나고 빠르게 상승이 되면 당연히 갖고 있는 분들 매수보다는 홀딩을 보유를 해 달라란요. 그런 말씀에서 일단은 아직은 15만 원 목표가를 유지하고 이번 조정에 강한 지지대가 어디서 형성이 되고 상승 전환에 따라서 목표가를 좀 더 높일 여지를 우리가 두고 대응을 해 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서 아래 부분 보면은 우리가 싱크풀 투자 자문은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자문사라고 했죠. 그래서 1:1 맞춤형 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싱크풀 투자 자문에서 궁금하시겠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요 아래 싱크풀 투자 자문을 치시면은 회사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들 읽어 보시고요. 또 뭐 이건 귀찮다 해서 궁금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따른 맞춤형 정보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서 싱크풀 투자자문 AI로 매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서 확인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카카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저는 카카오는 딱 하나죠. 지난 5월과 6월 달에 딱 한 달 동안에 100% 상승을 하고 지금 5개월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 그러면은 상승 지금 언제든지 출발해도 어색하지 않다. 여기에 아까 항상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누가 비싸게 사주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올해 최고점이 6월 24일 날 71,600원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6월 25일서부터 오늘까지 수급 누적적으로 보면 자, 최고점 찍었을 때 장중은 최고가가 71,600원이고 종가는 75,500원입니다. 지금 6만원입니다. 만원이 빠진 상태죠. 그러면 10% 한 16%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 그러면 당연히 개인이 많이 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누적을 보면은 개인이 320만 주 매도, 외국인들이 850만 주 매수, 주가는 만원 16%가 하락한 상황인데 기간이 520만 주 매도,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충분한 조정,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고 또 그 누구가가 외국인이 된다. 그러면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재차 언제든지 상승 출발할 기다리는 종목이다.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자, 오른쪽은 하이브죠. 자, 지난 10월 중순서부터 가파르게 주가가 36만 2천 원 연중 고점을 돌파를 하다가 11월 달에 들어서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가 쉽게 말할게요. 하이브는 10월 달에 상승한 이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세 가지. 그 중에 오너 리스크 완화 기대, 그것이 21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무죄 선고죠. 지금 하이브도 오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세 조정의 고의성을 김범수 의장이 인정받지 않았다는 얘기면 이 하이브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하이브가 오너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 아직 그대로 유지, 아직 재판 하니까는 아직 확인은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흐름상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걸그룹 유진수와 소송에서 승소했죠. 그것이 지난달 30날 그래서 주가가 또 한 번 크게 올라가는 계기가 됐죠.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합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앞으로 활동하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년에 BTS 완전체 활동 재개 실적 좋아지죠. 그래서 상승했던 이유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면 11월 달 들어서 하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3분기 실적 부진이죠. 영업 적자 전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올해 영업이익이 916억 전망하고 있죠. 작년에 1800억. 반토막이에요. 2023년에 2956억. 실적이 3년째 내리막이죠. 그래서 주가가 3분기 실적 부진으로 해서 빠진 겁니다. 근데 내년에 실적이 4,791억. BTS 완전체 활동 재개 기대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 이후 실적은 내년에 사상 최대가 전망이 되고, 그죠? 부진 이유는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승 이유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급적으로도 그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죠. 자, 개인이 최근 10월 20일서부터 개인이 한 8만 주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7만 주 매수, 기관이 69만 주 매수. 개인 기타 법인이 매도가 좀 많았던 부분이니까 수급의 훼손은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수급 훼손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락 이유는 소멸 과정에 있고 상승했던 이유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의 돌파와 나중에 조정받을 때 지지 역할을 하면서 재상승 안착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올라가는 종목 추격 모습보다는 빠질 때 들어갔다가 올라오면 파는 단계적인 관점만 우리가 시장을 아직까지는 접근을 해달라. 하지만 시장은 긍정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 자, 이것으로서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